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동기 척추 관련 질환에 대한 특강을 하게 된 반포뉴런 한의원 원장 이웅진입니다. 일단 아동기 척추 관련 질환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척추에 대한 기본 개념을 조금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척추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중력장이라는 데서 직립보행동으로 진화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표면과 수직 중심선을 여기 중력 중심선이라고 하는데, 척추가 경추는 7개인데 C컵으로 이루고 흉추는 12개인데 후만으로 이루고 요즘은 5개인데 안으로 살짝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천부는 이렇게 뒤로 후만으로 되었어도 비록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더라도 이 중력 중심선에 나름대로 일치가 돼야 가장 건강한 척추의 조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이 척추가 인체를 지지하는 대들보 기둥일 뿐만 아니라 또 이 뇌로부터 척수관을 통해서 뇌척수라는 중추신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체의 신경계 시스템이 12쌍 척추신경계하고 척수신경계하고 또 뇌에서 나오는 12쌍 뇌신경계, 이런 것들, 또 내장으로 보면 자율신경계들이 전부 여기서 그 척추 마디와 마디를 분절이라고 하는데, 그 분절 사이에서 신경 나오는 구멍들이 있어서 거기서 신경들이 나오면서 전신으로 분포를 하기 때문에 이 척추가 부정렬이 있거나 아니면 휘어지거나 돌아가거나 왜곡이 되면 결국은 신경에 압박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특히 신경이 가는 데는 반드시 또 혈관도 따라가고 또 림프액이라는 림프 순환 시스템인 림프관도 같이 이렇게 항상 동반돼서 흐르기 때문에 이 척추가 부정렬로 인해서 신경이 압박을 당하고 찝히게 되면 결국에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또 면역세포를 주관하는 림프 어떤 시스템도 순환이 안 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내과적인 신경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과적인 면역계 질환들, 호르몬계 질환들 다 연관돼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척추에 대해서 척추를 갖다 표준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한번 좀 강조해드리면서 이제 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척추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인체를 지지하는 대들보일 뿐만 아니라 또 인체를 조종하는 게 대표적인 게 신경계 시스템인데, 그 인체의 신경계 시스템을 이렇게 지나가는 신경계 시스템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신경계 시스템을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우측에 요 그림에 보면은 요거는 척수신경계라고 그랬고 근골격계로 지나가는 신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라고 해갖고 내장으로 들어가는 자율신경계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골격, 특히 이제 보면은 근골격계로 들어가는 신경들은 이 경추 위에서 양팔로 이렇게 상부 흉추하고 경추 위에서 양팔로 감당하는 신경들이 이렇게 갈라져 들어간다는 거하고, 뇌에서 시작된 그 뇌줄기를 통해서 척수가 이렇게 쫙 연결이 되는데, 이 뇌와 척수를 갖다 중추신경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중추신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경추에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팔로 가는 척수신경이 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흉추에서는 12쌍 뇌신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늑골이 12개 쪽에 그 늑골과 늑골 사이에 척추 분절해서 각자 이제 각 척추 그 레벨 단위로 해서 양쪽으로 쌍으로 이 또 척수신경 31쌍이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시 볼 게 이 허리하고 골반 영역에서 하지로 내려가는 말초신경계가 또 갈라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 어깨 디스크라든가 아니면 경추 거북목 일자목 이런 걸로 인해서 경추부위가 찝히게 되면 결국은 상징과는 신경들이 불편해지면서 손저림이라든가 통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상지 질환들이 함께 올 수 있다는 거 하나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골반이라든가 아니면 요추가 좁아진다든가 골반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좌우 수평이 안 맞고 틀어지게 되면 또 여기 나가는 신경들이 불편에 막히고 압박을 당하고 막힘으로 인해서 또 하지 쪽으로 가는 질환들이 형성이 되고 통증이라든가 감각적인 뭐 이런 것도 다 생길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근데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얘기인데요. 또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 내장신경이라는 게 이 척수신경 안쪽에서 이렇게 또 내장으로 갈라지면 이렇게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이제 흉곽에는 심폐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간 복부, 횡격면이나 복부에는 또 소화기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아랫배 쪽에서는 작은 골반관 이런 데는 또 그 방광이라든가, 행파시라든가, 그 다음에 자궁, 여자들 같은 자궁, 난소, 뭐 이런 것들이 기관들이 있는데, 다 같은 높이에서, 같은 레벨에서 이렇게 내장신경으로 들어가는데, 특히 부교감신경은 척수신경, 서로 나오는 척수신경과 여기서 분리가 되면서 안으로 들어가고요. 근골계로 가는 건 바깥으로 가는 것 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부교감신경은 바로 12쌍, 뇌에서 12쌍 뇌신경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10번 미주신경의 이 신경에 의해서 쭉 또 내장들이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그 내장의 위에서부터 뭐, 심장, 폐, 소화기관, 위장, 이런 식으로 생식기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요게 천골이라는, 요걸 천골 비신경이라는 건데, 천골 비신경에서 이 대장이라든가 아니면 생식시비 같은 걸 갖다 지배를 하면서 서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의 기량작용으로 인해서 내장의 어떤 심장, 막동, 호흡수, 어떤 심박수, 호흡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간의 어떤 위장의 소화활동 기능, 또 간의 뭐 해당작용, 또 간으로 저장하는 작용, 이런 것들이 서로 교감과 부교감신경의 기량작용이면 시소게임을 하면서 이게 우월할 땐 이게 다운되고 이게 우월해질 때 또 이게 서로 이렇게 기량작용을 하면서 이제 인체의 생리작용을 갖다가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오토매틱 때문에 그래서 자율신경계 내장계는 자율신경계로 지배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골격계는 알다시피 우리가 의지 활동을 위해서 동작을 위해서 삶을 영역에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지배하는 신경계 시스템인데, 그것이 바로 척수를 중심으로 신경계 통로 어떤 배선이 되고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척추의 어떤 그 정렬을 맞추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 너무도 건강을 위해서는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일단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동기 척추 부정렬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그 자세들이 있거든요. 그 결국은 척추 부정렬의 어떤 원인이라고 원인 자세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는 이 미디어 시청 자세인데, 이 보통 아동들이 바닥에 턱을 들고 경추가 꺾인 자세를 취하거나 혹은 삐딱하게 앉는 자세로 오랫동안 TV 시청 같은 걸 하게 되면 결국 척추 부정렬이 유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독서 자세가 있는데, 독서 자세 특히 어떤 자세냐면 아동들이 가끔 책상에 책을 놓지 않고 자기 다리에 책을 놓고서 이 고개를 꺾인 채 보는 자세가 있어요. 또 그렇게도 많이 하면서 또 경추 부정렬이라든가 흉추 부정렬이 많이 오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베개 높이인데, 이 베개 높이를 자기 몸에 맞지 않게 너무 높게 비게 되면 또 경추가 꺾이는 이런 과정들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편향된 자세를 그래가지고 너무 한쪽으로만 누워 자거나 혹은 어떤 놀이를 하다 보면 척추가 더 편안하게 풀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어머님들하고 연관된 건데, 아동 스스로가 하기보다는 어머님들이 애들이 이쁘다고 많이 이렇게 안아주게 되면 좀 되게 오다리 패턴으로 많이 변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아동들이 앉을 때 무릎을 꿇는 자세에서 다리를 벌리면서 하는 X다리식으로 이렇게 안짱다리, X다리식으로 앉는 그 무릎 꿇는 자세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짱다리식으로 되면서 이 X다리가 된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건 아동뿐만 아니라 척추에 이제 안 좋은 자세들 우리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자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그림으로 한번 좀 봐보면, 혹시 이제 우리 아동들을 교육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조금 이런 걸 인식하고 있으면 훨씬 더 아동들에게 바른 자세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그림을 갖다 놓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 첫 번째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팔 대고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 또 이 책상에서 이렇게 엎드려 있는 자세,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하면서 다리를 꼬고 하면서 등도 꾸정하게 해서 이런 업무 자세들, 그 다음에 이제
소파에 이렇게 고개를 얹혀놓고, 베개를 높이 미는 그런 자세하고 비슷한 거죠. 그리고 경추가 꺾이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엎드려서 이렇게 한쪽 다리를 이렇게 접으면은 이 골반 여기가 되게 우리로 이렇게 솟아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골반 틀어짐이 형성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는 인어 자세라는 거죠. 다리 삐스듬히 않게 되면 또 골반이 좌우 수평이 맞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올라온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형성이 되면 여러 가지 또 척추가 있고 골반이 있는 골반 영역대라는데, 이게 정우 좌우 수평이 안 맞게 되면 결국은 이걸 기초로 해서 대두고 척추 올라가는 척추가 또 휘어지고 변형이 될 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좀 참고해서 좀 보시고요. 또 이제 척추 부정렬하고 척추 정상 척추 조금 비교해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상 척추는 이렇게 아까 했지만 지편형과 이렇게 수직 중심선, 이거가 중력 중심선이라고 했는데요. 이 척추가 경추 들어가고 눈 나오고 허리 살짝 들어가고 엉덩이 살짝 나오더라도 이 중력 중심선에 나름대로 배열이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되게 건강한 자세고,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턱을 갖다가 이렇게 내미는 자세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내밀어지는 자세가 되면 또 이렇게 나름대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요 옆에 그림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척추가 반듯하지 못하게 유지되는 부분인데, 일단 벌써 앞으로 등 이렇게 굽으면서 부정하죠? 이런 자세들, 엉거주춤한 자세들, 이런 것들은 부정렬이고, 이거는 옆에서 봤을 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뒤에서 보면 이 중력중심의 뒷모습의 중심선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뭐 짝다리 짚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머리가 이렇게 한쪽으로 띄우면서 이런 데 식으로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든가, 이제 기울게 되면 그것도 또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좌우 수평이 또 안 맞게 되면 결국은 이 등 스카플라라는 요런 데에 뼈골이 있는데, 얘네들이 또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왜곡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등 구성이 또 안 맞게 되고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이제 아동기 척추 관련 질환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흔한 게 뭐냐면, 가장 흔한 게 보통 이 거북목하고요, 1.5 패턴이라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 보면서 부분능 형성이 제일 많이 되거든요. 이게 어른도 그렇지만 제일 많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들 이 척추 측만증들이 좀 한 번씩 또 아동들이 척추에 대한 바른 자세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면 또 패턴화가 되어서 척추 측만증이 생기는데, 척추 측만증에도 보통 이렇게 C형 측만이 있고요, 이렇게 C형 측만으로 되는 게 있고,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S자 측만식으로 되는 두 가지 패턴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증상들을 이제 완치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아동기에 흔하게 쓰는 척추 측만증, 거북목, 부분들 이런 것들을 방치하게 되면 일단 이 척추는 일단 뇌와 그 다음에 경추가 있고, 그 다음에 몸과 팔다리 이렇게 이런 상황을 연결해 줬는데, 특히 뇌에서는 여러 가지 그 성장 호르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신경 내분비 조절 센터가 있거든요. 자율신경계 조절 센터도 있고. 근데 이 내분비에서 이 척추가 반듯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서 여기서 도움이 되는 성장 자극 호르몬 같은 것들이 뇌에서 몸으로 내려와서 표적장기에 다 도달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경추가 왜곡이 생기고 막히게 틀어지고 어떤 변형이 생기게 되면 여기서 자극 호르몬들이 나와도 이 표적장기까지 연결들이 잘 시스템적으로 연결이 안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장 호르몬이 뇌하수체 후엽에서 성장 자극 호르몬이 LH라는 이런 성장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경추가 막혀서 잘 혈액순환하고 얘가 잘 표적장기 쪽으로 못 가게 되면 결국 보면 신체 발육이라든가 성장질 같은 게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뇌 또한 왜냐하면 혈관이 막히게 경추가 막히게 되면 또 심장에서 내려오려면 혈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경추가 틀어지게 되면 그 뇌를 공급하는 혈관들이 막히면서 또 뇌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뇌세포 발육도 잘 안 되겠죠. 왜냐하면 혈액 공급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되면 결국은
뇌세포의 발육에 필요하거나 혹은 뇌세포 정상 활동이 필요한 산소 공급이라도 영양 공급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특히 또 아동 때는 뇌세포 발육이 왕성하게 일어나줘야 될 텐데 만약에 경추 부정맥에 의해서 그 혈관이 차단되면서 영양이 잘 안 가게 되면 결국은 뇌 정상 발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행히 학습장애라든가 그다음에 AD 주의력 결핍장애 또는 이제 뇌가 충분히 그 지혜기능을 못 발휘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특히 정두엽 같은 데서 이 정두엽 쪽이 많이 혈관이 막히게 되면 전체 뇌의 기능을 통제하거나 충동 어떤 이런 상황을 갖다 인격적으로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과잉 행동장애라든가 혹은 또 틱장애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성격 발달장애 요거 성장인데 좀 성격 발달 장애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네요. 네. 이런 성격, 인성장애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몸에서도 보면 요 중간에는 아까 소화기 계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척추 부정맥이 되면 이제 가슴에는 또 흉곽에는 또 흉곽에는 이 심폐가 있는데 이렇게 척추 부정맥이 있으면 척추로 들어간 내장신경이 또 압박을 받으면서 이 심폐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공간이 이렇게 가슴이 숙여짐으로 인해서 흉곽 자체가 좁아지게 되면 그 심폐 기능이 제대로 활동이 안 되게 되면 결국은 심폐 기능도 약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 부위는 소화기를 중간 부위는 되게 소화기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간, 위, 대장, 소장, 췌장 뭐 이런 거 있는데 얘가 또 횡격막 이하이기 때문에 숙여지게 되면 또 얘가 압박을 받으면서 횡격막 하 공간도 좁아질 뿐만 아니라 또 척추 부정맥에서 내장을 드는 신경들이 또 압박을 당하게 되면 당연히 소화 기능이 또 잘 발휘가 안 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소화를 흡수를 해서 영양을 흡수를 해서 온몸에 필요한 피를 갖다 조달을 해서 온몸에 또 새롭게 영양을 공급하는데 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원천적으로 흡수가 약해지면 결국 영양 부족으로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장 기능이 약해지면 또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면 아까 강의 우리 교수님이 할 때 나왔지만 소화 병리라든가 설사 뭐 이런 걸로도 또 연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척추가 예를 들어서 빵긋해야 할 때 우리 인체는 에너지를 최대 어떤 생명 에너지가 최적화되면서 각자 오장육부 기능도 최대 발휘가 되면서 여러 가지 건강한 에너지들의 자원이라든가 또는 애들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에너지 소통이 잘 되면서 에너지가 왕성해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척추 부정맥이라든가 굽어지고 안으로 막히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표면과 수직인 놓을 때 이렇게 나름대로 제일 요게 체중 부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일 안정적으로 이제 버티게 줄 수 있는 구조인데 이게 삐뚤어지면 그만큼 이거를 안 넘어가게 하려고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먹은 에너지의 일부를 괜히 그 삐뚤어진 거를 안 넘어가게 하려고 버팅기는데 안간힘을 쓰게 되면 괜히 에너지 100이 갖다가 100이라면 괜히 여기 이상식으로 손해를 갖다가 괜히 여기다 투자를 하면 결국은 실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80 정도가 70밖에 안 되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한다는 게 바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에너지 소비량이 에너지 그 어떤 생산량이라든가 그 활용량이 약해지면 결국은 또 면역세포들도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흔히들 면역세포가 체력과 생명 에너지에 연관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가 약하면 면역력도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면역력이 약해지면 뭐 바이러스 침투라든가 병용균에 대한 감염에 대한 감염 힘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 같은 거 침투되면 뭐 감기라든가 비염, 그 다음에 각종 이제 감염성 질환에 면역력이 약해지면 쉽게 노출이 되겠죠. 예, 이런 연관성이 척추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요, 원래 이제 척추, 보통 이제 척추가, 여기는 이제 특히 경추 부위를 확대한 건데, 경추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뇌는 신체를 조절하는 조절센터잖아요. 그 조절센터면 한 나라를 튀면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몸은 뭐냐면 이 청와대의 어떤 그 조정을 받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대통령과 몸을 연결해주는 그 관문이 어디냐면 다 경추거든요. 근데
경추가 틀어져서 여기하고 연결 소통 관계가 잘 안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대통령 따로 나라 국민들 어떤 나름의 시스템들이 잘 연결이 안 되게 되면 결국 인체는 뭐 모든 순환관계, 면역계 뭐 이런 것들 또 자율신경계 또 내분비 호르몬 조절 이런 생체를 조절하고 생명을 조절하고 인체를 조절하는 모든 조절 시스템들이 유기통합적으로 이렇게 쫙쫙 연결되면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차단이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이 경추 틀어진다는 게 제일 어떤 건강에 치명적인 어떤 상황을 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그림 보면 이렇게 원래 아까 중력중심선에서 이렇게 C자커브로 이렇게 요 정도로 C자커브 이게 정상인데 되게 이제 숙여서 뭔가 작업들을 하게 되면 고개가 숙여지면서 자꾸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거든요. 숙여지면 이게 이렇게 C커브가 오히려 펴지면서 이렇게 되면 이걸 일자보고 이게 더 심해서 역시자로 되면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맨날 숙이고 얼굴을 이렇게 숙이고 밑에만 볼 수는 없어요. 또 고개를 들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이게 커브가 이렇게 휘어지게 되면 여기서 체중과가 많이 걸려서 굳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섬유화 증식도 되고 석회화 증식도 되고 퇴행성변들이 일어나면 여기에 고착변이가 돼서 이게 잘 안 펴져요. 근데 우리가 맨날 밑에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걷거나 뭐 하려면 이게 정면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여기까지 휘어서 이 표준 자세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가면 여기서 뻗어서 얼굴이 이렇게 되면서 얼굴이 이렇게 되고 코가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패턴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거를 거북목 패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짧게 올라 이거 짧은 일자목 패턴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뇌하고 몸의 소통이 엄청 차단이 된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연관해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요 정도 기본 큰 개념만 이해하는 걸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척추하고 척추가 바른 자세를 생활 못하면 얼마나 여러 가지 안 좋다는 걸 큰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럼 바른 자세가 뭐냐 하는 표정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른 자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가 뭐라는 거를 좀 알고 또 그것이 바로 척추와 연관된 그 관련 질환들을 예방하는 예방관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처음에 서 있는 자세거든요. 이렇게 보면 아까 같은 이게 지표면과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수직중선. 이거 중력중심선인데 앞면에서는 정중선을 지나고 있죠. 이런 상태. 또 뒤에서 보면 또 뒷면에 정중선, 척추중심선을 또 이렇게 지나는 상태. 그 다음에 옆면을 보면 이 귀에 웨이도라고 귀 구멍 있죠. 귀 구멍을 지나고 여기는 어깨 견봉에서 약간 앞쪽으로 지나고 밑에는 이 골반, 고관절이라고 해도 골반하고 다리하고 연결되는 관절이 있거든요. 고관절 약간 앞쪽에 그 다음에 무릎에 뭐 무릎 슬개골이 여기, 그러니까 무릎 슬개골이 여기 있고 무릎뼈가 있는데 여기 슬개골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고 발목에서는 또 여기 발목 외가라 그래요. 바깥쪽 그 복숭아뼈라 그러죠. 그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요거를 또 중립 측면에서 봤을 때 중력중심선인데 요렇게 이제 정렬이 맞아질 때 가장 건강하고 표준 자세가 된다는 거.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앉은 자세의 어떤 바른 자세의 표준은 뭐냐면 바로 아까 이제 비록 자세들은 이렇게 앉아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척추들을 보면 다 이렇게 반듯하게 그죠? 이렇게 아까 그 봤던 거 비록 다리는 구부렸지만 상체는 그대로 아까 서 있는 모습과 다 똑같은 어떤 그런 원리를 지키고 있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건강한 앉은 자세라는 거. 요거는 뭐냐면 이제 의자에 앉았을 때 이 바른 자세거든요. 이 의자에 보면 우리가 되게 뭐 의자에 살짝 비스듬히 이렇게 비스듬히 걸터앉거나 혹은 끝에 이제 어정쩡하게 걸터앉거나 이러면 다 척추가 까딱하면 풀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 엉덩이를 깊이 이렇게 의자 뒷면까지 충분히 대고 이렇게 반듯하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록 의자에 몸을 걸쳤지만 이 상반신의 척추 자체는 반듯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이념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또 누운 자세인데, 누워도 마찬가지죠. 누워서 다리를 쭉 폈지만, 어쨌든 이 척추 자체는 반듯하게 지표면하고 수평이 되도록 이렇게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베개를, 이렇게 이제 얼굴이 너무 이게 이쪽에서 베개를 들려고 너무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게 너무 꺾이게 해도 안 좋고, 또 너무 여기를 목에다가 베개를 높여갖고요, 턱이 이렇게 오히려 쑥 올라서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게 돼도 이것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간다면 얼굴도 약간 어느 정도 수평이 될 수 있는 정도의 베개 높이를 이렇게 하고 자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강조를 좀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은 근골격계가 좀 유연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알게 모르게 척추가 변형이 되면 이 원상을 복귀하게 되게 오래 걸리는데, 아동들 같은 경우는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바른 자세를 유도해주면 또 부정렬됐던 척추들이 반듯하게 잘 바른 대로 잘 이렇게 잘 자리를 잡아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바른 자세 해라 하고 이렇게 안내를 좀 해드렸는데, 요새는 의외로 그런 어떤 데까지 다른 교육들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걸 좀 간과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동들의 자세들이 많이 이렇게 틀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척추 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바른 자세 생활을 많이 이렇게 유도를 잘 해주셔야 이게 되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척추 질환 예방 관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다행히 영유아나 아동기에는 이 근골격계 발육이 이게 아직은 고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유연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또 이 고정되지 않고 유연성이 높다는 얘기는 결국도 개선의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성인보다 비교적 빨리 교정을 치료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개들 아동들은 이게 자세가 좀 금방 틀어지기도 하지만 또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동들한테 바른 자세를 유도를 해주게 되면 또 틀어졌던 척추들이 이렇게 반듯하게 잘 교정이 잘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들 어릴 때 자랄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바른 자세 허리 펴고 등 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른 자세 유도를 많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 어릴 때 자랄 때는 그런 거를 많이 했는데, 지금들은 여러 가지 다른 교육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미처 그런 거를 간과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아동들의 건강을 위해서 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강조를 해주시면 애들의 건강이 많이 척추 건강에 유리한 어떤 개선 조건이 좋기 때문에 훨씬 더 개선이 잘 되니까 저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이렇게 잘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싶은 마음으로 이 강의를 이렇게 좀 해드리고요. 요거는 뭐냐면 좀 참고 자료인데, 원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상 척추가 이렇게 반듯하게 중심선에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올라가고, 또 하나는 골반, 아까 골반 좌우 수평이 되게 중요한데, 원래 골반이 이렇게 좌우 수평이 이렇게 맞아요. 지평면하고 평면이 좌우 수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보면 어떻게 생활하다 보면 아까 지금 인어 자세라든가 다리 꼬아서 앉거나 그러면 이제 골반이 이렇게 틀어진다든가 반대로 이렇게 풀어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좌우 수평이 안 맞으면 우리 인체는 그래요. 이 앞뒤로 이렇게 숙이고 제끼는 거는 좀 여유 공간이 있는데 이 좌우 수평이 안 맞는 게 인체는 제일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골반을 이렇게 수평을 유지되면 다리를 꼬아서 앉는다든가 혹은 아까 인어 자세 있었죠? 그런 자세를 아동들이 앉지 않게 한다든가 아니면 또 가끔 이제 짝다리 자세라고 해갖고 이렇게 한쪽 삐뚤하게 이렇게 쓰는 자세들 이런 자세가 있으면 아가야 이렇게 좀 이렇게 하자 누구야 이렇게 하자 하면서 이렇게 좀 티칭을 해주시면 이 골반 수평을 유지하게 되면 그 여기 기초로 해서 올라가는 척추 대경부도 반듯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이게 편향된 게 오래된 거 방치가 되면요 결국은 주축돌이 이 골반은 어떻게 보면 이 척추의 기본 주축돌인데 얘가 기울어지게 되면요 이 척추도 이렇게 틀어지면서 하면서 이렇게 침만 물질들이
시작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척추 측만증뿐만 아니라 또 어느 경우 시험 측만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이쪽 시험 측만으로 볼 수도 있고 하게 되면 척추 부정이 생기면서 뇌하고 온몸을 연결해준 뇌척수 중추신경계와 근공계로 나는 척수신경, 서른에서 척추신경과 또 내장신경 이런 것들 신경계 시스템이 압박을 당하거나 소통이 잘 안 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오장을 어떤 비율균형과 구조화에 의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척추 구조는 결국 인체 기능을 지배합니다 해놨죠. 그리고 척추 기능 이유는 어떤 인체 건강에 척추를 반듯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인체 건강이 되들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중함을 다른 거 다 모르시더라도 이걸 반듯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정도를 가슴속에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이거든요. 반듯하게 생활한다는 거. 그거 꼭 우리 선생님들께서 명심하셨다가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명심하시고요. 또 본인들은 또 여러 아동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을 교육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충분히 아동들을 잘 관리해 주시면 우리 그 아동들의 건강이 곧 우리나라의 미래의 건강이기 때문에 잘 좋은 어떤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